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2월 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어제 4% 상승력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꽤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 0.5 라인 지지를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0.5라는 건 색깔별로 나눠져 있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의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를 퍼센티지로 소수점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0.5 라인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가 빠진 라인이다라는 거죠. 이 통상적으로는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주지만 리플은 0.5 라인 지지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었고, 이때는 바이낸스 CEO였던 장펑자오 CEO가 돈 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CEO직에 사퇴하면서 단기적인 악재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당연히 시장 전체가 리플뿐만 아니라 함께 하라 그랬었죠. 다행히 하지만 다행히 이날도 618 라인의 지지를 받으면서 튀어 올라가 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0.5 라인 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주는 움직임, 그리고 나서 이틀 연속 이 밑에 꼬리로도 이 이평선 라인을 뚫리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382 라인까지 뚫어내주는 모습이 나와준 겁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시장 자체가 최근 강한 최근 강하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도 알트코인들 중에는 대장주에 속하는 코인이니만큼 이전 시, 이런 시장의 흐름과 함께 상승력을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리플 관련해서는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리플의 강세 크로스오버가 포착이 됐고 조만간 XRP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밑에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강세 랠리에 대해서 언급한 차티스트는 바로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에그라 크립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리플의 2주 시세 차트에서 강세 크로스오버가 발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차트로 보실 건데, 자, 말씀드렸듯이 2주 시세 차트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자, 21일 지수 이동 평균선, 그리고 55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교차하고 나서 상승력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2017년도 3월 달에 이 교차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1000%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포착된 게 이날 2020년도 12월이었죠. 이때도 이 크로스오버가 나온 이후에 200% 가까운 상승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 다시 한번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이 재현된다라면 리플의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일단 XRP의 시세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장 상황이죠.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비트코인이 최근 6천만 원을 돌파해 줬고 이 부분의 지지를 받아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거시적인 경제 상황,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오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 내년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이 주식처럼 거래되고 개별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겠죠. 리스크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보다도 더 크게 관심을 드러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금으로 인해서 시장 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죠. 그리고 내년 4월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반감기라는 건 채굴량에 대한 보상이 말 그대로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가고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고요. 당연히 이전에도 리플은 이 시장의 흐름과 함께 상승력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시장이 활기를 띨야 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리플의 개별적인 이슈,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송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에서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쨌든 이 시세를 만들고 차트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돈에 의해서, 자금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 인해서 시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그리고 개인들도 더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 요소로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리플은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이벤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IPO, 기업 공개를 하면서 나스닥 상장 준비를 하면서 그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올해 4월부터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하면서 이 IPO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당시 그 비공개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참석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발표가 났었고, 이 부분을 제가 당시에 또 카톡방에서 전달해 드렸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주소통 매니저를 채용한다라는 공고도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만 IPO를 하면서 이 투자 기업들이 자금을 리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현재는 소송 리스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손쉽게 자금을 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리플은 이 소송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들 입 모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현재 리플의 소송 상황은 약식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일단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했지만 그게 기각당했고, 이제 내년 4월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예정이죠. 그래서 이 정식 루트대로 재판 이후에 판결문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SEC가 항소를 진행한다라면 이건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 불장이 와도 이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리플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우리의 기대감만큼 상승해 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SEC의 중간 항소 요청이 기각되고 나서부터 지금 합의에 대한 루머, 이게 가능하다라는 그 근거와 전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그 구체적인 시기, 날짜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